갑상선암의 개념과 치료.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갑상선암의 개념과 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과 갑상선암.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서 기관의 앞쪽을 싸고 있는 내분비샘으로 좌엽과 우엽, 그리고 협부와 피라미드 옆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촉진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혹과 암이 가장 흔히 생기는 장기로서 전 인구의 5에서 8%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는데 이 중 약 5% 정도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 종양, 다른 말로 갑상선암에 해당합니다. 갑상선암은 40세 이상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은 최근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전체 암 발생률 2위,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갑상선암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암이지만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치료 성적은 5년 생존율 99.3%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증상. 갑상선암은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물감이나 호흡곤란을 느끼기 전까지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중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종양이 커짐에 따라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 부위에 림프절이 만져져서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목소리가 변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 등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에는 초음파 검사와 새침 흡인 세포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 장비를 이용, 병변의 크기와 위치, 형태 등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새침 흡인 검사는 가는 주사 바늘을 이용, 소량의 세포를 흡인하여 채취한 다음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인데 병변이 잘 만져지지 않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장비를 이용,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의 검사 방법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의 기능을 평가하는 갑상선 기능 검사, 신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 갑상선의 기능적 영상을 촬영하는 갑상선 스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종류. 갑상선암은 다음의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전체 갑상선암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두상 갑상선암, 일명 유도암은 비교적 종양의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여포상 갑상선암, 일명 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유도암과 함께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갑상선암에는 갑상선 수질암, 미분화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 환자의 5명 중 1명은 10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RET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 유전적으로 발병하는 가족형 수질암입니다. 그리고 미분화 갑상선암은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은 갑상선암의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 갑상선암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의 수술 범위는 갑상선암의 종류와 종양의 크기, 환자의 나이, 암이 진행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종양이 발생한 갑상선의 한쪽 옆이나 전체를 절제하는 갑상선 절제술과 함께 필요시 목의 중앙에 위치하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중심부 림프절 절제술이나 목의 측면에 위치하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 등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목의 앞부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 앞부분의 상처를 피해서 겨드랑이와 유두 주위 피부를 절개한 다음 내시경이나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은 음식물에 포함된 요오드를 흡수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기인데, 갑상선암 중에서 분화암에 해당하는 여포암과 유도암은 요오드를 흡수하는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란 이처럼 요오드를 흡수하는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이용,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사성 요오드를 환자의 몸속으로 투여하여 갑상선 조직이나 갑상선 암세포에 흡수되게 함으로써 수술 후 몸속에 남아있는 갑상선암이나 재발한 갑상선암을 방사선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 갑상선 세포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성장이 촉진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뿐 아니라 갑상선암의 성장도 촉진시킵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란 갑상선 절제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써 갑상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인데,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갑상선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과 갑상선 절제 후 부족해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후 경과.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양호한 편으로, 특히 갑상선 분화암의 경우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 등으로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환자에는 1차 치료 이후로 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적 관찰에는 의료진의 신체 검진 외에도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영상 검사 등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